예, 안녕하십니까. 서순보입니다.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덕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인덕터. 일단 어제 이제 인덕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인덕터를 이제 정기적으로 좀 이야기는 쉽지는 않은데, 우리가 이제 질량 스프링으로 했을 때 이제 스프링은 콘덴서, 질량은 인덕터. 이 그림에서 이제 나타낸 것과 같이 뭔가 이제 어떤 전류적 간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좀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는 빨리 충전하려고 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는 이제 그걸 이제 늦춰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LC가 이제 엮이면은 이제 어떤 공진을 하고 진동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이제 스프링하고 질량처럼 이제 그렇게 좀 연상을 하면은 아마 훨씬 좀 쉽게 어떤 회로적인 이해도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계속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요거는 뭐 인덕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좀 사양을 이제 설명한 이제 인덕터가 형성되는 곳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L이 형성되는데, 우리가 이제 에어코일로 이제 감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코일의 요 반경, 그 다음에 길이, 그 다음에 감은 턴수, 이제 N은 이제 뭐 감은 턴수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L은 이제 요 길이, 그 다음에 D는 요 이제 코일의 반경, 이거에 의해서 이제 좀 결정이 된다.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에 페라이트 코어나 이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이제 어떤 자기장을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가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멀티레이어 에어코어 인덕터, 뭐 멀티레이어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 에나멜 선인데, 에나멜 선은 이제 여러 겹 이제 감은 거라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것도 이제 감은 수화, 그 다음에 이제 요 반경 R,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나멜로 감은 요 이제 적청 이제 두께, 그 다음에 길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가능선으로 이제 여러 층을 이제 감아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요 에나멜 선에 이제 반경이 작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은 상당히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에어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굵은 선으로 이제 이렇게 몇 톤 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인덕턴스 양은 이제 좀 작지만은 이게 이제 좀 대전류를 이제 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리얼 코일 인덕터,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특이한데, 사실 이런 코일을 이제 써본 엔지니어는 아마 제가 볼 때는, 저도 안 써봤지만은 뭐 극히 이제 드물 겁니다. 이건 아주 이제 특수한 경우에 좀 쓰이는 거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,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어떤 인덕턴스가 이제 얘를 감은 이제 R, 그 다음에 요 이제 건선의 폭, 그 다음에 감은 수에 의해서 이제 좀 어떤 결정된다.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인덕턴스. 그래서 우리 요 인덕턴스 이제 요거는 이제 가장 페라이트 코어, 이제 요 안에 이제 이게 페라이트 코어죠, 이제.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자기장을 좀 극대화하는, 그러니까 이 에어코일보다는 이제 훨씬 인덕턴스 값도
훨씬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인덕턴 값은 이제 요 AL value라는 게 있습니다. AL value. AL value에다가 이제 그 감원수를 이제 곱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인덕턴스 값이 나오는데, 그 일단 AL value 값은 예, 아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좀 예,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경우에 페라이트 코어에는 이제 AL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. AL 밸류는 그 페라이트 코어 사양이죠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드로이드 코어가 있다. 뭐 단면적이 뭐 몇 파이고, 그러면 이제 이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감으면 L 값이 이제 그 얼마가 나옵니다 하는 그런 이제 턴수와, 그 다음에 L 값의 어떤 이제 비례 이제 상수라고 보면 돼. 이제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 인덱스라는 거죠. 예, 여기.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페라이트 코어 사양이죠. 페라이트 코어 사양. 페라이트 코어 사양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덕터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그 값이 이제 AL 밸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코어는 한 턴 감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마이크로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2마이크로 내려고 그러면 이제 10마이크로 내려고 1턴을 감으면 되겠죠, 이제. 그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페라이트 코어 사양을 보면은 내가 이제 몇 턴을 감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인덕턴스가 나오겠구나.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 형태의,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위에는 이제 그 페라이트 코어를 안 쓰는 거고, 페라이트 코어를 안 썼을 때 이제 그 기하학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인덕턴스 값이 나온다는 거고, 이제 밑에는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쓴 겁니다. 페라이트 코어를 쓰는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 코어의 사양에 있는 AL 밸류를 알면 우리가 이제 그 매턴을 감으면 이제 얼마의 인덕턴스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페라이트 코어를 쓴 이제 인덕턴스를 많이 쓰는 거죠. 그러면은 어떤 이제 페라이트 코어의 AL 밸류를 알면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턴을 감아야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인덕턴스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장에서는 이제 AL 밸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터도 이제 직병렬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저항과 마찬가지로 이제 직렬로 연결하면 값이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값이 이제 작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 이제 콘덴서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콘덴서는 이제 이게 전화기였던 것 같은데, 예, 이제 이게 콘덴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충전 방전하면 이제 이게 좀 전압으로
이제 그 시정수가 나왔는데, 이제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전류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시정수가 나온다는 거죠. 근데 그 시정수도 이제 그 RC가 아니고 R분의 L. 그러니까 이제 저항분의 이제 그 L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타워라고 하죠. 타워 시정수.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. 요 시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시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그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압보다 이제 전류가 중요한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좀 전류적 관성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다.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걸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어떤 이제 포텐셜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. 이제 이 위치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전압의 개념이죠. 그죠? 그다음에 우리가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딱 밀고 당기고 이래 하면은 걔는 이제 실제로는 속도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. 속도. 그러니까 이제 속도는 이제 저기 커런트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질량 M은 이제 인덕터고, 그 다음에 스프링은 이제 콘덴서다. 그 다음에 그 이제 속도는 이제 전류라는 거죠.